여러분, 생일날은 그 사람의 축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자녀들도 그러합니다. 아마 지금껏 이렇게 행동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 시작이 좋아야 과정도 결과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생일날에는 이 음식 절대 드시지 마시고 또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는 분명 올 한 해 그 사람의 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생일날 꼭 드셔야 할 음식에 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곡식 중에 으뜸인 찰밥이나 오곡밥을 꼭 드시라고 했죠. 네, 이는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다음으로 타인에게 항상 존중받고 대우받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조기를 드시라고도 하였으며, 또한 늘 타인들과 잘 어울리고 화합을 하여 좋은 인복을 만들라는 의미로 미역국을 드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죠. 네, 물론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잡채를 드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를 삶의 목적이나 목표로 변화시켜 스스로의 성취와 성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에이, 그까짓 음식이 무슨 대수라고 라고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생일날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회의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최소의 공동체입니다. 네, 이곳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느 곳, 그 어느 단체에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생일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 사실 이 생일은 60년에 한 번 해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를 환갑이라고 하고 또 이때 잔치도 하죠. 맞습니다. 이때에서야 자신이 태어난 일갑자, 즉 일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매년 생일을 해먹죠. 네, 매년 새 시작을 두어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날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 음식은 나에 대한 대접이니까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찬밥, 찬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차갑다는 의미를 냉대받는다, 홀대받는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하시죠. 찬밥 신세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특히 이날 아침에는 절대 차가운 음식을 드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생각이 문제지 뭐 그딴 게 대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러나 아마 그런 분들도 생일날 아침에 어제 해놓은 그 밥에 그 반찬을 드신다면 기분이 과히 좋지는 못할 거예요. 아니,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찬밥, 이 찬 음식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차가운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음식이 아닌 어제 먹었던 그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는 누구도 기념을 해주지 않으며 누구도 당신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런 음식은 절대 대접해서도 안 되고 내어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분들의 생일날 아침에는 꼭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세요. 물론 모두 다 그렇게 잔치상 차리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몇 가지 특별한 음식은 꼭 준비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생일날 아침에는 절대 혼자 드시도록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 이런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한다고 비록 생일날이지만 그냥 혼자 드시고 나가시는 분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실 거예요. 저녁에 가족들과 식당을 예약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원칙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생일이나 제사를 당겨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미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입니다. 네, 이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겨서 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으니 그러한 것이나, 미뤄서 한다는 것은 잊어서 그러한 것일 수도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날 아침은 반드시 가족분들이 모두 모여서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시도록 하세요. 비록 새벽 일찍 출근하는 엄마, 아버지라도 이날만큼은 자녀들이 같이 모여 앉아 식탁에서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나 그 어머니는 눈물이 나실 것입니다. 네, 사는 가치가 생겨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애인 거예요. 물론 이런 대우를 받는 부모님들이나 또 자녀분들은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한층 강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멀리 있어 챙겨주기 어려운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날 아침에 전화를 한 통 하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한 통 보내세요.
우리 소중한 아들 또 딸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생일날은 국 없는 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은 항상 궁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세상 그 무엇이든 반드시 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안에서도 짝이 없는 젓가락 등을 아주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짝을 잃은 물건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밥에 국이 바로 짝입니다. 물론 국을 원래 안 드시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양화된 식사 문화로 인해 밥도 드시지 않는 가정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이날만큼은 꼭 밥을 하세요. 네, 찰밥이면 또 오곡밥이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국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라도 생일날 아침이면 다른 음식에 관해서는 묻지 않더라도 꼭 미역국 먹었어? 라고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역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끓여주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내 남편, 내 아내, 또 내 자식이 행복해지고 수많은 인복으로 인해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생일날 당사자의 밥은 제일 위의 것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어머님이 아버님의 밥을 제일 먼저 푸시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의 밥을 그릇에 담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는 바로 존중이며 대우인 것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대우와 존중이 거의 사라졌지만 생일날만큼은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 밥을 드실 때 제일 먼저 생일을 맞은 사람의 밥을 드시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의 밥을 그릇에 담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항상 대우와 존중 속에 성장을 하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번영도 얻고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못 살아서 풍수에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살았지만 다 부자도 되었고 또 그 자녀들도 다 잘 되었다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비록 없어서 또 못 살아서 풍수에 신경을 쓰지도 못하였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중, 대우, 대접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여 제가 늘 풍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여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런 존중과 대우가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다른 무엇이 있는 것보다 더 번영하고 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네, 이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니까요. 여러분, 세상 그 무엇도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우선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것은 최소한의 예의이고 또 사랑의 표현입니다. 분명 어떤 분은 에이 그까짓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런 사소한 사랑도 표현되지 않는 가정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